뉴욕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2세 아동 무상보육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시경이 올해 말까지 경찰관 58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한국 등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상호 뉴욕 총영사가 분실된 한국 여권을 찾아준 뉴욕시 경관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뉴욕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2세 아동 무상보육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시는 2일부터 퀸즈 27학군, 맨해튼 6학군, 브루클린 18, 23학군, 브롱스 10학군 등 4개 보로 5개 학군에서 거주하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2K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만 2세가 되는 아동이 대상이며 신청은 오는 26일 마감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올가을부터 2천여 명의 유아에게 무상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내년까지 수용 인원을 12,000석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9월 새학기부터 시작되는 2K 무상보육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간 260일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부모들은 뉴욕시 교육국 웹사이트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습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내용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 USCIS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주권 신청자들이 앞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 대기해야 한다고 발표해 이민자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DHS는 이번 해명 자료에서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정책 변화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이민 심사관들이 오래전부터 보유해온 재량권을 상기시키는 안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이나 공공복지 사용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사실상 기존 발표를 상당 부분 수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누가 영향을 받게 될지, 어떤 경우에 미국 밖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해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올해 말까지 경찰관 58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시카 티시 경찰국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예산청문회에서 연말까지 경찰 인력을 35,555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유지되어 온 35,000명 안팎의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치안 수요 증가와 대형 행사 대응 등을 위한 인력 확충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경찰 인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혀온 조란 맘다니 시장 취임 이후 나온 첫 증원 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과거 경찰 조직 축소를 주장한 바 있지만 최근에는 브롱스 등 범죄 다발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월드컵과 독립기념일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한 치안 강화 방안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 인력 확대가 개혁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시가 거리 위생 개선과 쥐 문제 해결을 위해 9세대 이하 소형 주거용 건물에도 공식 쓰레기통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지난 1일부터 1에서 9세대 규모 주거용 건물과 시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받는 일부 시설이 시가 승인한 공식 쓰레기통에 생활 쓰레기를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형 건물 중심 정책을 소형 주거용 건물까지 확대한 것으로 길거리에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내놓는 관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9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인 9월 8일부터 규정 위반 건물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첫 위반 시 $50, 이후 반복 위반 시 더 높은 벌금이 적용됩니다. 공식 쓰레기통은 뉴욕시 홈페이지와 홈디포 매장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무료 배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직후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규격 제품은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이 추진 중인 시립식료품점 설립 계획을 놓고 지역 식료품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맘단이 행정부는 식료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가 지원하는 공공식료품점을 2029년까지 뉴욕시 5개 보로에 최소 한 곳씩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식료품점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본 식료품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식료품 업계와 슈퍼마켓 단체들은 시가 매장 조성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업체의 임대료와 재산세 혜택까지 제공할 경우 기존 민간 업소와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가르시아 다문화 비즈니스 연합 회장은 납세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식료품점과 민간 업소가 정장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소송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시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운영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지원금이 식료품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시의원과 경제단체들도 식료품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식료품점보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왔던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제중한국인 간담회 관련 조치로 접수된 민원 건의사항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 중이라고 지난 1일에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재외공권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과 운전면허증 1종 보통갱신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한글학교 대상 교과서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청해왔던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를 확대하면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사업 자체 부담률 완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장 대행의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을 지명해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윌리엄 풀테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을 국가정보국장 대행으로 임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풀테 국장은 연방주택금융청 국장과 양대 주택금융공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이사회 의장 역할과 국가정보국장 대행을 겸임하게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국가안보국 등 18개 정보기관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최고 정보 책임자입니다. 향후 풀테 국장이 국가정보국장으로 정식 지명되면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남편의 암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오는 6월 말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오픈AI가 심각한 위험성을 은폐한 뒤 챗GPT를 출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는 이유로 플로리다 주정부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지난 1일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운영사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픈AI가 내부 안전 경고를 은폐하고 제품의 실제 위험성에 대해 사용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안전 경고를 무시해 어린이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장에는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플로리다주 립대 총기 난사 사건과 사우스 플로리다대 유학생 2명의 살인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두 사건의 용의자들은 범행 계획 과정에서
챗GPT에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는 챗GPT가 부모의 실질적인 감독 없이 미성년자 데이터를 수집할 뿐 아니라 행동 중독과 인지적 피해도 유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AI는 성명에서 챗GPT는 매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용 도구라며 우리는 유해한 의도를 탐지하고 오용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연방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 방안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직원들이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USCIS는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추방 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미국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에서 다퉈야 합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 없이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모든 망명 신청자를 인터뷰해온 USCIS의 오랜 관행이 바뀌게 됩니다. 이는 망명 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국제 금값이 2일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일 금의 현물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4,533.72달러로 전장 대비 1.09% 상승하며 전장의 낙폭을 거의 만회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전쟁 직전 수준보다 약 15% 하락한 수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통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이란 전쟁 국면에서는 국제 유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완화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금리 인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뱅크오브 오프 주택 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브 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브 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H마트가 결제 기술 기업 인콤페이먼트의 헬스케어 사업 부문인 인콤 헬스케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건강보험 혜택 카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합동 응원전을 앞두고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와 축구협회, 월드컵위원회가 공동 응원전을 개최하며 선착순 참가자들에게 무료 티셔츠를 배포합니다.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미셸 스틸 주한미 대사 지명자를 포함한 인준 대상자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물러난 제롬 파월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미국 경제의 신뢰와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보다 13.9% 감소한 10억 8천만 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연간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 최대 암학술 대회인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용 신약 다락손나십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13.2개월로 기존 항암 치료 환자의 6.7개월보다 약 2배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성전환자의 군복무 제한 정책에 대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차별적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마릴린 먼로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전시회와 특별 상영회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최저 기온은 6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6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